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8살의 여자입니다. 저는 가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되돌리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물론 지난 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또 현재의 삶을 잘 살고 있기도 하지만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일을 겪었기에 시간까지 돌리고 싶은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인연에 대해 썰만 방송에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사실 무늬만 아빠였죠. 제가 태어난 이후부터 아빠가 외도를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아빠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건 크게 슬프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어린 저에겐 엄마가 우는 게 더 큰일이었거든요. 엄마는 아주 가끔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엄마의 눈물을 보는 게 참 마음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학교가 일찍 끝나 엄마가 일하는 시장에 갔었는데 엄마가 옆 노점상 아줌마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우리 엄마한테 막 달려들면서 남편도 없는 팔자 사나운년이라며 욕을 하셨죠.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던 엄마 표정을 봤어요. 그 후 저를 발견한 엄마는 아무 일도 아니라며 저를 토닥여 주셨지만 집에 와서도 내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자다 깬 순간 방 안 구석에서 흐느껴 오는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지금 우는 거야? 아, 우리 딸 일어났어? 왜 더 안 자고? 엄마 소리에 깬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게 눈이 떠졌어. 근데 엄마 왜 울어? 아까 낮에 시장에서 아줌마랑 싸운 것 때문에 그래? 그 아줌마가 엄마한테 남편도 없는 팔자 사나운년이라고 해서? 은영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혹시 아까 시장에서 엄마 싸운 거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 실은 엄마한테 갔었는데 엄마가 그 아줌마랑 막 싸우고 있었잖아. 근데 내가 갔을 때 그 아줌마가 딱 그런 말을 해가지고 엄마, 그 아줌마가 우리 아빠 없다고 욕한 거지. 그래서 엄마 그 아줌마 때문에 우는 거잖아. 나도 다 안다고. 내가 그 아줌마 찾아가서 혼내줄 테니까 엄마 울지 마. 엄마가 울면 나도 슬프단 말이야. 제 말에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애써 웃어 보이셨어요. 그래, 우리 딸이 걱정한다니까. 엄마 앞으로 절대 울면 안 되겠다. 절대 안 울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까 엄마 싸우는 거 봐서 많이 놀랬지? 우리 딸 놀라게 해서 미안해. 알겠어. 엄마 그래도 오늘 그 아줌마처럼 누가 또 엄마한테 화내고 그런 말 하면 꼭 말해. 내가 가서 다 혼내줄게. 엄마한테는 내가 있잖아. 응? 그 말을 듣고 엄마는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품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래, 나는 우리 딸이 있지. 남편 없어도 우리 딸이 있어서 살아. 정말 든든하다. 고마워 내 딸. 너는 절대 엄마 팔자 담지 마. 우리 딸은 나중에 좋은 남편 만나서 사랑받고 걱정 없이 살아. 엄마처럼 이런 대접 받지 말고 남편 그늘에서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꼭. 엄마는 저를 안고 하염없이 울면서 그런 말들을 하셨어요. 아직 어렸던 저는 엄마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크고 나서야 엄마가 했던 말의 뜻을 알 수 있었네요. 그 이후부터 엄마는 제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더 이악 물고 악자같이 일하셨죠. 노점상 일을 하며 돈을 모으셨고 그 돈으로 작은 식당 하나를 차리셨습니다. 작은 순댓국집으로 시작했는데 줄 서서 먹는 사람도 생기고 소위 말하는 대박 식당이 됐어요.
그 덕에 좁은 지하실방에서 벗어나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고생만 하던 엄마와 제 삶도 편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엄마 가게는 점점 더 잘 되면서 넓은 곳으로 옮기고 일하는 직원도 늘어났죠. 하루는 주말이라 손님이 몰릴 것 같아 가게 일을 도우러 갔는데 식당 직원 중에 처음 보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제 또래 같더라고요.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긴장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자기 몫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2살 위의 오빠였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직접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하고 우리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오빠의 사정을 알게 됐고 엄마 가게에 갈 때마다 제가 챙겨주곤 했는데 그러다 그 사람에게 정이 들고 말았나 봐요. 어느새 우리 둘은 가까워지며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저와 오빠가 사귄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집안 형편 하나 어려운 것 말고는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잘 만나보라고 하셨죠. 저희는 한 4년 정도 연애했고 그 후 식을 올려 부부가 됐습니다.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죠.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골에 계신 시어머님이 허리를 다쳐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모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다치셨단 말에 병원에 가보니 남편이 많이 놀랬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다치셨다고 하니 많이 놀라고 긴장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검사 결과 어머님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니라 조금만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 표정은 계속 어두워 보였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앞으로도 엄마가 또 아프실 수도 있는데 혼자 사시다 큰일이 날까봐 걱정된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속상한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님 생각에 머리가 복잡한 것 같았네요. 사실 시댁도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남편이 어머님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런 어머님이 혼자 사시다 다치셨으니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속상했었나 봐요.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친정엄마도 한달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아픈 사돈을 위해 음식까지 해오셨어요. 시어머님께서도 엄마 음식이 입에 맞으셨는지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감사 인사까지 하셨어요. 아유, 제가 병원밥이 입에 안 맞아서 끼니 때마다 정말 고역이었는데 사돈이 해준 음식 먹으니까 살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뭘요. 남도 아니고 사돈인데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해드려야죠. 아플수록 잘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뭐 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해다 드릴게요. 아, 아닙니다. 어떻게 또 사돈 신세를 지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얼른 고향으로 내려가야죠. 시골 집구석에서 혼자 아픈 게 낫지. 애들이 저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그 말에 남편이 시어머님께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대체? 다 나으실 때까지 서울에 대시하니까 우리한테 뭐 그렇게 패를 끼친다고 그러세요? 형우야, 그런 말 마라. 난 그냥 시골에서 혼자 지내는 게 편해. 여기 있어봐야 니들 고생만 시키지. 안 그러냐? 며칠 더 있다 시골로 내려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 진짜 계속 이러실 거예요. 혼자 사시다가 이번처럼 또 다치시면 어떡해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냥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엄마 혼자 드는 거 나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남편은 너무 속이 상했는지 어머님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남편도 우니까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듣고 계시던 어머님도 마음이 아프신 눈치였죠. 예, 이 엄마한테 마음 써주는 거 고맙다. 그렇지만 내가 시골집 정리하고 서울 올라와서 너희랑 살려면 우리 식구 다 살 집이 있어야 하잖니. 지금 집은 너네 둘만 살아도 좁던데. 아유, 내가 어떻게 그 집에서 살아. 앞으로 같이 살 생각하면 더 큰 집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형편에 집 마련하는 것도 힘들고 안 그러니?
어머님의 말에 남편이나 저나 달리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았거든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나섰어요. 최서방, 어머님 모시는 걸 고민하고 있어? 지금 집보다 큰 집으로 옮기면 되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얼른 오늘부터 넓은 집 알아봐. 시골에 어머님 혼자 사시게 두는 것도 자식도리가 아니야. 엄마의 말에 남편과 시어머님, 그리고 저까지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집을 해주신다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괜찮아요. 이 사람이랑 나랑 해결하면 돼요. 엄마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장모님. 이건 은영이 말이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어머님 모시는 건데 어떻게 장모님께 신세를 져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 말에 엄마는 저와 남편을 나무라셨어요. 너희들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니들끼리 모아서 어느 세월에 큰 집으로 옮겨. 내가 다 여의가 되니까 해주는 거야. 이럴 때는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장모님 아니에요. 저희한테 해주신 것도 많은데 어떻게 집까지 받아요. 집은 어떻게든 제가 해보겠습니다. 최서방, 그런 말 하지 마로. 어머니 걱정에 울기까지 했으면서 얼른 모셔와야지. 어느 세월에 돈 벌어서 어머니 모시고 살려 그래. 내가 남도 아니고 집 하나 못 해주겠어? 그러니까 아무 말 말어. 장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저희가 알아서 했어야 하는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에게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고 듣고 계시던 시어머님도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아유, 사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랑 우리 아들 위해서 집까지 해준다고 하시고 아유, 고마워서 어쩐대요? 아유, 사부인,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제가 이 정도도 못 해드리겠어요? 사실 저도 사부인 혼자 시골에서 사시는 거 마음에 걸렸어요. 저야 애들이 가까이 살지만 사부인은 멀리 사시니 찾아뵙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한 집 살면 애들이나 사부인이나 마음도 더 편할 거고. 그러니까 괜히 저한테 신세 진다 생각 마시고 몸조리 잘하세요. 그래야 건강하게 이사하시죠. 그리고 엄마는 정말 남편과 시어머님을 위해 큰 집을 얻어주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죄송해하니까 본인은 괜찮다고 어머님 모시고 잘 살라고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살면서 앞으로 이 은혜 꼭 갚겠다고 했고요. 그 후 엄마가 사주신 집에서 시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태어난 아이까지 우리 네 식구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나 평화로운 일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애아빠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 하루아침에 백수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엄마가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남편에게 엄마 식당에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남편이 엄마 가게를 물려받았으면 하시더라고요. 엄마의 제안 덕분에 우리 집은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남편도 예전에 일했던 적이 있으니 식당 일도 빠르게 적응해 정말 다행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엄마 가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다니더니 시간이 흐르고 점점 가게 일을 배우는데 흥미가 떨어진 듯 보이더군요. 그래서 제 수업을 타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한 번은 비싼 골프채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딱 봐도 몇백은 돼 보이는 거라 어떻게 샀냐고 물으니 그런 것까지 보고해야 됐냐고 제격 화를 내더라고요. 이상한 점이 많았지만 어머니도 계신데 싸우기 싫어서 그날도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며칠 후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술을 과하게 마신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식당에 출근해야 하는데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깨우는데도 이제 다신 장모님 가게 나갈 일이 없다면서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뭔가 이상해 엄마한테 무슨 일이냐 여쭤보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전화해 물어봤다가 일이 터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엄마 대신 가게 일을 하면서 몰래 식당 돈을 빼돌리고 어제는 기어코 손님과 싸움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난 엄마가 남편의 식당에서 해고한 거고요. 식당 직원으로부터 남편의 만행을 전해 듣는데 평소 성실했던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자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봐. 지금 자고 있을 때야? 얼른 일어나라고. 아, 왜 무슨 일인데? 아, 왜 자는 사람을 깨워? 당신 엄마 가게에서 잘렸다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 가게 돈을 손다고 손님하고 싸웠다는 게 사실이야? 그게 진짜냐고. 너 어디서 들었어? 장모님이 그러시대? 참나. 비밀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면서 본인이 먼저 말하셨네. 넘겨짚지 마. 엄마한테 들은 거 아니고 주방장 아저씨가 말해준 거니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들은 게 다 사실이야? 당신 진짜 엄마 가게에서 쫓겨난 거 맞아? 빨리 대답 좀 해봐. 그래, 네가 들은 거 다 맞아. 장모님이 나 이제 가게 나오지 말라신다. 다 사실이라고? 아니, 어째길래 엄마한테 쫓겨나기까지 해. 아니, 그것보다 당신이 어떻게 엄마 가게 돈에 손을 대. 나 진짜 믿어지질 않아서 그래. 당신처럼 성실한 사람이 왜 그랬어. 야, 그래. 솔직히 손님하고 싸운 건 나도 잘못했다고 쳐. 근데 가게 돈 좀 썼다고 어떻게 그렇게 나무라시냐. 나 식당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얼마나 대망신당했는지 몰라. 살다 보면 그깟 돈 좀 쓸 수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시는지. 당신 제정신이야? 그깟 돈이라니. 아무리 당신한테 물려주실 식당이라고 해도 가게 돈에 손대는 건 아니지. 근데 가게 돈을 어디다 썼어? 당신 뭐 돈 들어갈 때 있었어? 아니면 혹시 그때 그 골프채 사느라 그런 거야? 그래, 필요해서 좀 샀다. 앞으로 골프 배울 건데 그 정도는 사도 되잖아. 그리고 나보고 가게 운영해보라고 하셨으면 장모님께서 손 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가게 일하라고 하시면서 정상까지 참견하시면 어떡해. 이왕 맡기실 거면 그냥 다 맡기셨어야지. 그래서 지금 당신이 잘린 게 우리 엄마 잘못이라는 거야? 엄마한테 말도 없이 돈 쓴 자기 잘못이지. 그리고 가게에 배워보라는 게 매춘에 손대라는 말이 아니잖아. 이번엔 당신이 잘못했어. 얼른 가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야, 나도 잘못했다고 봐달라고 말씀드렸어. 근데 장모님이 돈에 손댄 건 못 참으시겠단다. 근데 어떡해. 그만두는 수밖에 없는 거지. 이미 다 결론 난 일이니까 소란 떨 거 없어. 이런 일로 깨우지도 마, 시끄럽게.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엄마가 나오지 말랬다고 이렇게 집에 있는 게 말이 돼. 받아주실 때까지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 구해야지. 얼른 엄마한테 가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때였습니다. 어머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아침부터 큰 소리를 내니 싸우는 줄 알고 놀라셨던 모양입니다. 들어오셔서 상황을 들으셨는데 어머님 표정이 갑자기 싹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한테 당장 나오라고 사돈가게에 가봐야겠다고 하셨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은 우리 엄마를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빨리 좀 나와 보세요. 시어머님의 목소리에 주방 안에 있던 엄마가 깜짝 놀라 나오셨어요. 어머나, 사돈 어쩐 일이세요? 우리 은영이랑 채소방이랑 식사하러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내가 밥 먹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도 기가 막혀서 왔습니다. 아니 사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형우한테 얘기 다 들었습니다. 우리 애 가게에서 자르셨다면서요? 앞으로 가게 나오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돈, 제가 왜 그랬는지도 들으셨어요? 저도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도저히 눈 감아줄 수가 없는 잘못이라서요. 엄마의 말에 시어머님은 더 화가 나신 듯 했습니다. 막 언성을 높이시면서 삿대질을 하시는 거예요. 네,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위를 가게에서 내줬습니까? 여기 일하는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가게를 맡긴다고 했으면 본 문제도 알아서 하게 두는 거지. 그 몇 푼 썼다고 사람을 이렇게 내쫓아요. 이러려고 우리 형한테 식당 물려준다고 했어요? 이딴 식당 물려받을 거라고 내 아들이 어디 회사 취직도 안 했는데. 저기 사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최서방이 돈을 얼마나 빼갔는 줄 아세요? 자그마치 몇백을 손댔습니다. 그걸로 골프채를 샀대요. 그랬다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사실 최서방 믿고 가게 맡긴 건데 저도 실망이 큽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러는 거 아니죠. 그럼 알아듣게 타이르고 혼내내면 되는 거지. 잘 다니는 사람 일자리까지 뺐습니까? 그리고 고작 몇백 가지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난 또 우리 아들이 몇 천을 썼다는 줄 알았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정말 너무하시네. 애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솔직히 사돈이 월급만 많이 줬어 봐요. 애가 가게 돈을 몰래 썼겠어요? 보나마나 사위라고 쥐꼬리만큼 돈 주면서 부려먹었겠지. 얘가 얼마나 돈이 없으면 그런 짓까지 했겠어요. 시어머님은 화가 나셨는지 엄마에게 막 퍼부어대셨습니다. 어머님이 막 화를 내시니까 엄마도 크게 당황하신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라도 나서야겠다 싶었죠.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희 엄마가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유진이 아빠가 잘못한 일이잖아요. 엄마도 유진 아빠 일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만 마시고. 너 지금 너희 엄마 편드는 거냐? 넌 네 남편이 식당에서 잘렸다는데 화도 안 나? 그래, 너희 어머님 결정이니 넌 화나는 것도 없겠지.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너도 너무한 거 아니니? 네 남편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섭섭하지도 않어? 어머님은 분노의 화살을 대게 돌리셨습니다. 너나 너희 어머니는 한통속이라면서 이제는 제게 화를 쏟아내셨죠. 결국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엄마가 나섰어요. 사돈 미안합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사과드릴게요. 저는 성실한 우리 사위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최서방을 얼마나 아끼는데 함부로 대접하겠습니까? 그건 사돈 오해세요. 그러니 이번 일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푸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엄마가 연신 사과하자 그제야 어머님의 마음이 풀리시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고개 숙여 사과하며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었죠. 그러다 하루는 애 아빠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왜 늦었냐 모르니까 본인이 장모님을 위해서 뭐 좀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날 저를 데리고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가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라며 엄마를 설득했어요. 본인이 장모님을 위해서 같이 동업할 사업가까지 다 알아뒀다면서요. 사위의 오랜 설득에 엄마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동안 다른 제안은 거절해왔는데 아무래도 가게에서 해고했던 미안함이 남아있어서 사위 말을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남편도 엄마 가게에서 그렇게 쫓겨나듯 나온 게 맘에 걸렸나 봐요. 자기도 뭔가 도움이 된다는 걸 장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동업할 사람을 알아봤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처가에 신경 써주는 것 같아 참 고마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이상했습니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가게 나갔는데 식당 불은 꺼져 있고 그 안에 엄마 혼자 외로이 앉아 계셨어요. 이내 엄마가 저를 발견하시고는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사기를 당하셨다는 얘기였어요. 남편이 소개해줬던 그 사업가가 엄마 돈을 챙겨 잠적해버린 겁니다. 엄마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제 앞에서 펑펑 우셨어요.
엄마의 눈물을 보고 그냥 참을 수가 없었죠. 당장 집에 들어가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본인이 소개해준 사람이 사기꾼이었는데 모른 척 가만히 있는 게 어이가 없어서요. 유진 아빠, 당신 우리 엄마 일 알고 있었지?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니, 그것보다 당신이 소개해준 사람이 우리 엄마한테 사기를 쳤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평해? 그럼 뭘 어떻게 해? 소문난 사기꾼이라 경찰이 잡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 인간을 잡아? 안 그래?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 당신이 엄마한테 소개시켜준 거잖아. 그럼 조금이라도 미안해하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거냐고. 왜 나한테 성질이야? 내가 그 일 하라고 장모님 등터 밀었어? 어쨌든 선택은 장모님이 하신 거잖아. 근데 왜 나한테 이래? 뭐? 프랜차이즈 생각 없는 우리 엄마 몇 날 며칠 설득할 땐 언제고 이제 와 딴소리야? 우리 엄마 사위가 하도 설득하니까 하신 거잖아. 그거 몰라? 뭐가 됐든 장모님 본인이 결정한 건데 왜 나한테 난리야? 시끄럽고 니네 엄마 돕고 싶으면 너나 나가서 도와. 나가서 범인을 잡든지 맘대로 해. 뻔뻔한 남편 태도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고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실망해서 그 길로 집을 나와 엄마에게 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일단 친정에 갔는데 엄마는 화난 제 표정을 보시고는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너 여긴 뭐하러 왔어? 엄마 괜찮다니까 뭐하러 와? 시어머님이랑 최서방이 싫어할 텐데. 싫어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엄마는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이 나와요? 난 최서방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최서방이랑 싸우고 나온 거야? 그렇다고 싸우면 안 되지.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까지 신경 쓰지 마. 동업하겠다고 결정한 건 나야. 최서방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라. 엄마는 하도 안 나요? 그 사람이 설득하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그 사기꾼 놈이랑 동업했겠냐고요. 사위가 소개해준 사람이라니까 믿고 한 거지. 그런데도 본인 잘못 아니라고 나오는데 나 그 꼴 더는 못 보겠어요. 그냥 그 사람이랑 갈라설까 봐. 제 말에 엄마는 깜짝 놀라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최서방이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혼하면 하지 못할 건 뭐예요? 나 솔직히 엄마 가게에서 사고 쳤던 것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그 사람한테 실망이 커요. 하지만 이 정도로 비겁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남도 아니고 본인 장모님 일인데 어쩜 그렇게 무심한지. 너 그래도 이혼은 안 돼. 여자 혼자 사는 게 어떤 건지 몰라서 그래. 네 아빠 때문에 나 고생한 거 몰라? 어찌됐든 남편 그늘에 있어야 돼. 지금 상황에 너까지 이혼하면 이 엄마는 어떻게 살라 그래. 허튼 생각하지 말고 최소방한테 잘해. 그래도 그만한 사람 없다. 엄마는 제 이혼을 긋고 말리셨어요. 아무래도 본인이 남편 없이 혼자 살며 고생해오셨기에 더 반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는 이혼 얘기를 꺼낼 수 없었고 엄마 설득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엄마를 더 힘들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엄마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만 일어났습니다. 사기꾼은 잡히지 않았고 식당과 엄마가 사시는 작은 집 한 채만을 남기고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었어요. 게다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엄마는 대장암 판정까지 받으셨네요. 그 뒤 엄마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쇠약해지셨고 아픈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우리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집에 와도 남편과 시모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위해 뭐라도 해드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 닭발을 삶았습니다. 암 환자에게 좋다기에 직접 끓이고 있는데 시모가 다가와 한마디 하더군요.
너 지금 그걸 꼭 삶아야 돼? 온 집안에 닭발 샀는 냄새 나잖아. 아, 어머니 금방 끝나요. 거의 다 삶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 그리고 너희 어머니를 왜 여기로 모시고 오니? 너희 어머니 집 있잖아. 아,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 난리야? 어머니, 암 환자를 어떻게 집에 혼자 둬요? 딸인 제가 모시고 돌봐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우리 엄마가 해주신 집인 거 잊어버리셨어요? 저희 엄마도 이 집에 오실 권리 있으세요. 아이고, 그래. 참 대단한 권리다. 10년도 더 전에 이 집 한 채 해줬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냐? 그럼 뭐해? 사기꾼한테 된통 당해가지고 그 많은 재산 다 날리고 암까지 걸려서 여기 와서 저러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못 나가요. 닭발 냄새 심하시면 잠깐 밖에 나갔다 오시던가요. 뭐야? 이게 시비 말을 우습게 알고. 화가 난 시모가 제게 달려왔고 끓고 있는 솥을 들어 싱크대로 내던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 버리시면 어떡해요? 왜? 네가 못한다니까 내가 버렸다. 왜 내 집에서 저런 냄새 나는 걸 끓여? 재수없게 아픈 지엄마를 데리고 오질 않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너 예전에 네 엄마가 이 집 하나 해준 거 가지고 유세 떠나 본데. 정신 차려. 우리 아들이나 되니까 너 데리고 사는 거야. 집안 쫄딱 망한 년 데리고 살아주는 거에 감사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 나가보니 엄마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신 거였어요. 시모의 폐악질을 보고 충격받아 쓰러지신 듯 했습니다. 일단 엄마를 병원으로 모셨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땐 모든 일이 저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았어요. 사위말 듣고 사기당한 것도, 사돈댁에 집까지 해주고도 대접받지 못하는 게 모두 제 탓 같아 자책만 하게 됐죠. 엄마가 깨어나지 못하시니 당장 병원비가 문제였어요. 시댁한테 돈 빌리기 죽기보다 싫었는데 도와달라고 할 곳이 그곳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를 위해 시댁으로 가 시한부 친정엄마 병원비 좀 빌려달라고 거의 빌듯이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돈 좀 있으시면 저 좀 빌려주세요. 당장 엄마 병원비가 없어서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런 제 읍소에 돌아온 것은 시어머니의 콧방귀뿐이었네요. 왜? 그날은 잘났다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서 소리치더니 병원비 없으니까 이제 돈 보고라러 왔니? 근데 어떡하니? 네 엄마한테 줄 돈은 죽었다 깨나도 없는데 우리가 미쳤니?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으셨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라고 집까지 얻어주셨는데.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나섰습니다. 너 집 얘기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 하나 해줬다고 큰 소리 치는 거야? 됐고, 우린 줄 돈 없으니까 꺼져. 야,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뻔뻔해?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우리 엄마가 지금 누구 때문에 아픈 건데? 네가 프랜차이즈인지 뭔지 그거 하자고 설득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안 됐어. 알아? 야, 얘 또 내 탓하고 있네. 야, 네 엄마가 선택한 걸 왜 내 탓으로 해? 그렇게 싫었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뭐, 잘못되니까 내 탓이냐? 야, 어차피 나 돈 없어서 네 엄마 병원비 주지도 못해. 아니, 있어도 못 주지. 황청깨가 노인네한테는 이혼도 아깝다고. 더 할 말 없으면 꺼져. 재수없게 서있지 말고. 남편과 시모는 울며 매달리는 저를 끌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과 시모는 제가 그들과 절대 갈라서지 못할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 다시 병원으로 향하는데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병원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 지쳐 엄마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순간
혼수 상태로 누워있던 엄마가 눈을 떴어요. 엄마 정신이 들어요? 나 누군지 알겠어? 그럼 알지. 엄마가 내 딸을 왜 몰라. 사랑하는 우리 딸 기억하지? 엄마가 우리 딸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일단 무리하지 말고 있어요. 내가 의사 선생님 불러올 테니까. 잠깐만 있어봐. 그 전에 엄마 말부터 들어. 너 최서방이랑 이혼하고 싶어 했지? 엄마가 반대해서 못했던 거 다 알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엄만 괜찮으니까 최서방이랑 갈라서 이혼하고 네 행복 찾아. 엄마 왜 그래요? 엄마 이혼하는 거 싫어했잖아요. 그래. 근데 엄마 욕심 때문에 내 새끼가 그런 대접 받고 사는 거 못 봐. 그리고 너 엄마 집에 좀 다녀와. 엄마 방에 금고가 하나 있어. 그거 비밀번호가 네 생일이거든. 그 금고 열어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금고 안에 든 거 아무도 주지 말고 너 위해서 써. 그게 엄마 마지막 소원이야. 알았어? 금고를 열어보란 말만 남긴 채 엄마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드셨고 저는 엄마를 의료진들의 손에 맡긴 채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 엄마 방에 들어가니 작은 금고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땅 문서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내 딸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엄마는 힘든 그 상황에서도 저를 위해 땅 문서만은 지키셨던 거예요. 엄마의 마지막 당부에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푼 은혜도 모르는 남편과 시모에게 복수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저 깊은 잠을 주무시는 줄로만 알았던 엄마는 며칠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남편과 시모가 찾아왔었어요. 엄마 가게가 돈이 되겠다 싶었는지 그걸 팔고 돈은 본인들 달라고 협박까지 하더군요. 그때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혼을 준비해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네요. 그랬더니 소장 받고 난리가 났어요. 집안 망한 년 걷어준 은혜 모른다고요. 그 김에 제 명의로 되어 있던 그 집에서도 두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제야 사태 심각성을 알았는지 두 모자 우리 엄마 화장장까지 쫓아와서는 제게 이러더군요. 여보, 갑자기 왜 이래? 살던 집에서 나가라니. 당신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혼 소장까지는 장난으로 봐주지만 더는 그냥 못 봐줘. 엄마랑 나 집에서 나가라고 한 거 취소해. 얼른.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나 장난 아니야. 누가 소장을 장난으로 보내? 그리고 그 집 쫄딱 망한 우리 엄마가 해준 집이잖아. 우리 엄마 망했다고 재수 없다며. 근데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당장 꺼져.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유진 엄마야. 아이고 무섭게 왜 그러니? 지금 네가 엄마 돌아가신 일로 충격이 큰가 본데?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이해해 줄 테니까 이혼은 없던 일로 하자. 어머니, 저 지금 너무 멀쩡해요. 어머님 아들이랑 앞으로 더 살겠다고 하면 그게 미친 거죠. 저는 할 말 다 했으니까 그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경찰한테 쫓겨나기 전에. 제 말에 두 사람은 갑자기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장모님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잖아. 장모님 병원비 달라고 했을 때 내가 말을 그렇게 했어도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했어. 진짜야. 엄마가 말 좀 해봐요. 그럼 이건 우리 형우 말이 맞다. 얘가 병원비 내려고 대출까지 받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마음 풀어. 우리 무섭게 경찰 부르지 말고 말로 하자. 응? 황천깨갈 노인네한테 이런도 아깝다더니 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그래? 집에서 내쫓으니까 이제 후회되시나 본데. 그러니까 진작 잘하셨어야지.
우리 엄마한테 은혜 갚지는 못해망정 거지 취급하더니 꼴 좋다. 당신들 쫄딱 망하게 해줄 테니까 두고 봐. 그제야 본인들 잘못을 알았는지 남편과 시모는 제 치마를 붙잡으며 매달리는데 한바탕 소란이 있었고 집안 사람들의 도움으로 진드기 같은 모자 겨우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이혼 재판을 준비했어요. 남편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며 위자료까지 받으며 갈라섰습니다. 남편과 시모 알거지 만들어 집에서 쫓아내는데 성공한 거죠. 우리 엄마 은혜도 모르고 까분 것들 인생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인간들에게서 벗어나 지금 저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엄마 가게도 물려받았고 유산으로 받은 그 땅도 재개발에 들어가 지금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엄마 유언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겠죠? 이상하게 엄마가 더 그리워지는 밤이네요. 저는 앞으로도 엄마 유언 잊지 않고 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